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된 데다 여름 휴가철도 끝나지 않아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검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수도 줄어든 겁니다. 7월 한 말쯤에는 좀 많았다가 해외 입국자나 밀접 접촉자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좀 중편인 것 같긴 해요. 그 건수를 보면.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PCR 검사는 600여 건으로 일주일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PCR 검사 건수가 급감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제 하루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3명으로 어제 오후 5시까지 1,47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감소하면서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감염병 재생산 지수도 지난달 15일 1.73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넷째 주에는 1.0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감염률이 높았던 10대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5의 검출률이 76.9%로 80%에 육박하며 우세종화된 데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끝나지 않아 다시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석 자료는 꺾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확진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복잡한 미로형 동굴인 제주 뱅뒷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데요. 평소 출입이 금지됐던 뱅뒷굴이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은 천장에 겹겹이 쌓인 바닥으로 구불구불 좁은 미로처럼 생긴 길이 4.4km의 뱅디굴. 천장에는 고드름처럼 생긴 용암 종류가 빼곡하고 동굴 벽면과 바닥에는 거친 물결이 굽이치는 듯한 용암 흔적이 선명합니다. 마치 사람이 입을 벌리고 긴 혓바닥을 내민 듯한 얼굴 모양의 동굴 구조물도 눈에 띕니다. 움푹 패인 천장 곳곳에는 박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뱅디굴은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미로형 동굴 중 하나로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독특한 지형의 뱅디굴의 일부 구간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약 만년 전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대가 평평한 곳을 흐르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소용돌이 치듯 돌며 형성된 다양한 용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좁은 용암 동굴로 인해 가지고 용암 동굴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렸던 암석들이 좁은 공간을 막고 다시 튀어나가고 하면서 상당히 다채로운 용암 구조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4.3 사건 당시 토벌대를 피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던 뱅디굴.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돌을 쌓아서 막아놓은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자연유산은 실질적으로 직접 보고 느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좀 우리 자연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의 소중함에 대한 것을 후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지킴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주도는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유산축전에서 사전 신청을 받은 400여 명에게 뱅디굴과 함께 만장굴 미공개 구간과 김영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 만에 제주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되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와 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취항한 첫날부터 태국인 120여 명이 입국 거부와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공항에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 대합실.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을 시작하지 못한 채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증 관광으로 태국에서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들이 입국 재심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ก็ตั้งใจมาเที่ยวด้วยกันแล้วก็ทีเนี้ยเพื่อนติดตม.ข้างในค่อนข้างนานอยากให้ออกมาเที่ยวค่ะก็เสียใจ 태국 방콕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 첫날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은 184명. 오전 10시 도착 직후 절반 이상인 120여 명이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오후 5시까지 40여 명이 입국 거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들이랑 왔는데 이제 어느 가족은 나오고 어느 가족 못 나오니까 그때는 좀 어려운 상황.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숫자와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입국 거부가 확정된 관광객은 돌아가는 비행기 편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6월에도 무사증 입국한 몽골인 관광객 20여 명이 잠적했고 태국인 4명도 잠적한 뒤 불법 취업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국제선 노선이 확대되고 있지만 무단 이탈이나 불법 체류 우려가 커지면서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해경 소속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 해경은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욕설과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화순항. 지난해 2월 이곳 서귀포해경 방제 5호정에 배치된 순경 강모 씨는 5개월 뒤인 7월부터 상관인 선배 경위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도 석 달 넘게 폭언이 이어졌고 당직 근무를 바꿔달라는 강요도 잇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내일 너 오늘 당직이잖아. 예. 오늘 당직이고 내일 퇴근하고. 누가 선거고 누가 기관장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대. 내 말을 지속된 폭언에 시달리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본청에 상관의 행위를 신고했고 결국 휴직했습니다. 3개월 정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고 우울증이 발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이제 약을 안 먹으면은 잠에 들기도 어렵고. 조사에 나선 해경은 지난 2월 가해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했습니다. 해경 측은 본청 감찰계에서 비위 사실을 특정해 징계했으며 다른 지방청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는 가해 경위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해 순경인 강 씨는 폭언 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양수산부 등의 고충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수요일 아침 수도권에는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제주는 아침부터 꿉꿉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까지 올라가겠고요. 높은 습도에 자외선까지 더해져서 어제만큼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음식물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제주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주로 북동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 중산간 이상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후텁지근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2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동부 지역 32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볕이 강하겠고요.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중산간 이상 지역에 낮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에 절기 입추가 다가오지만 34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90분 동안 제주 MBC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참석해 제주 지역 현안과 당 쇄신 방안 등 전국 현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 MBC는 TV와 유튜브 채널로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정계 인사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인사 기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조직 운영의 안정을 위해 보직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국장급 고위직의 공로 연수 등으로 인사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주요 역점 시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제주 이전 기업 직원 거주비와 물류비, 교육훈련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합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군 훈련소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협박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적응장애 등으로 퇴소 요청을 받자 교관 등 상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안전띠 특별단속을 벌여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 861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77.3%로 전국 평균보다 7.5%포인트 낮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6.6%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 이상 높아진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심야시간 택시 5부제 해제 조치가 3개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버스 운행이 끊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택시 승차난이 지속됨에 따라 심야 택시 5부제 해제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석 달 연장합니다. 제주도는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할증제와 고유가에 따른 요금 현실화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보전 금액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77명의 후보자와 2개 정당의 청구액 51억 8천만 원 가운데 87%인 45억 원의 보전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선거에 7억 5천만 원, 교육감 선거에 7억 4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의원 선거에 각각 3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서귀동 등 모두 10세대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일 경우 1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중 전세 가격의 80-90% 수준의 임대 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